DMZ 철책 앞에서 한 발만 잘못 나가면 전쟁 난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민군 병사는 그 한 발을 일부러 남쪽으로 내딛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탈북 군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그 새벽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제 발로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명령에 따라서요. 20대 중반 인민군 상등병 철민. 전방부대에 배치된 지 8개월째였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훈련이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막사를 찢었습니다. 새벽 5시 비몽사몽 상태로 모인 저희 소대원들 앞에서 중대장은 지도를 펼쳤죠. 군사 분계선이 빨간 줄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선 보이나? 남조선 놈들 코앞까지 가서 한 발짝 넘었다가 돌아온다. 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분계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곳 아니었나요? 군대 온 첫날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이건 심리전이다. 남조선 군놈들 반응을 시험하는 거야. 겁먹는 표정 확인하고 오면 된다. 중대장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죠. 다음날 실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5명이 한 조. 저는 두 번째 조에 배정됐죠. 분계선 표지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앞서가던 선임이 표지목을 한 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뒤로 물러났죠. 남조선군 반응 없음. 지휘관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소대장이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지. 북한군. 즉시 후퇴하라. 확성기에서 터져나온 남측 경보방송. 저는 혼이 나갈 뻔했습니다. 황급히 뒤로 물러났죠. 잘했다. 반응 확인했다. 소대장이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훈련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주 이틀에 한 번씩 반복됐죠. 처음엔 그저 명령에 따르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남조선 놈들 총 못 쏜다. 겁만 주는 거다. 선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일주일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훈련 때였습니다. 저희가 선을 넘자마자 남측에서 경고사격이 들렸습니다. 땅, 땅, 땅. 실탄이었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제발 앞 2m 지점에서요. 엎드려. 소대장의 고함. 저는 본능적으로 땅바닥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숨이 막혔죠. 후퇴. 빨리 후퇴. 기어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막사로 돌아온 뒤에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훈련인가? 아니면 진짜 전쟁 준비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옆 침상의 동기가 속삭였습니다. 형님,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상부에서는 계속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남조선군 경계 태세 확인. 심리전 지속? 저희는 그저 말을 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열흘째 되던 날, 훈련 중 남측 확성기에서 새로운 방송이 나왔습니다. 북한군 병사 여러분, 당신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생명을 걸고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놀이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발짝 잘못 디디면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소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남조선 놈들이 겁먹고 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겁먹은 건 저희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선을 넘어야 하나? 오늘은 실탄이 날아올까? 공포가 일상이 됐습니다. 새벽 4시? 그날은 안개가 유난히 짙었습니다. 시야가 3m도 안 보였죠. 하지만 훈련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안개 낄 때가 더 좋다. 남조선 놈들도 못 보니까. 소대장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우리도 못 보는데 어떻게 정확히 움직이나요? 그날 선봉은 후임 병사 영철이었습니다. 20살 입대한 지 석 달밖에 안 되네였죠. 형님, 저 무섭습니다. 출발 전 영철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뭐라 해줄 말이 없었죠. 괜찮다. 그냥 표지목만 확인하고 바로 돌아오면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으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영철이가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죠. 안개 속에서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뻑뻑뻑. 축축한 땅을 밟는 소리.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영철이가 멈춰섰습니다. 형님 표지목이 안 보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방향을 잃은 겁니다. 일단 멈춰. 움직이지 마. 뒤에서 소대장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철이의 발이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찰칵. 금속성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뢰였습니다. 꼼짝 마. 절대 움직이지 마. 소대장의 비명 같은 고함. 영철이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형님. 저. 영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지뢰밭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 남측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우리 위치를 포착한 겁니다. 흙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 아팠죠. 엎드려. 다 엎드려. 저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영철이는 못 움직였습니다. 지뢰를 밟고 있었으니까요. 탄환이 영철이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휙휙. 제 귓가도 지나갔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영철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총소리에 묻혔습니다. 소대장이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지뢰 접촉. 사격받는 중. 지원 요청.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안개 속에서 저는 영철이를 바라봤습니다. 3미터 거리. 하지만 손 한 번 내밀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영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영철아 버텨. 곧 공병대가 온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남측 사격이 멈췄습니다. 대신 확성기 방송이 나왔습니다. 북한군. 즉시 철수하라. 다시 경고한다. 하지만 우리는 철수할 수 없었습니다. 영철이가 지뢰를 밟고 있었으니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공병대가 도착했습니다. 지뢰 탐지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움직이지 마. 절대 발 들지 마. 공병이 영철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철이 발 주변을 확인했죠. 10분 후. 공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발탄입니다. 작동 안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영철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불발탄이었습니다. 만약 터졌다면 영철이는 없었을 겁니다. 저도 함께 날아갔을 거예요.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점호 때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특히 가족들한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훈련은 계속된다. 이게 전쟁 준비다.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말라고요? 저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철이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죠. 지뢰다. 지뢰 밟았어? 저는 영철이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훈련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였죠. 언제 부서져도 상관없는. 그리고 이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였습니다. 야간 근무가 저에게 떨어졌죠. 같은 조는 동기 성호였습니다. 24살, 저랑 같은 고향 출신이었습니다. 형, 오늘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성호가 총을 매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밤 11시? 초소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죠. 이번엔 표지목까지만 가고 온다. 선 넘지 마라. 당직사관의 지시였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덜 위험하겠다 싶었습니다. 성호와 저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손전등도 켤 수 없었습니다. 남측에 들킬 수 있으니까요. 표지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성호가 앞장섰습니다. 형, 여기까지만 가면 되죠? 그래, 확인하고 바로 돌아가자. 그때였습니다. 성호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비탈진 곳이었습니다. 성호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코꾸라졌죠. 그리고 그대로 굴렀습니다. 표지목을 넘어서. 성호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성호는 분계선 남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서너 발짝은 넘어간 것 같았죠. 순간 남측 초소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북한군. 움직이지 마라. 뒤이어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죠. 성호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쏘지 마세요. 실수입니다. 성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남측에선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표지목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뛰어가서 성우를 끌어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움직였죠. 남측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으니까요.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아군 병사 1명 월선. 사고입니다. 지원 요청. 당직 사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미친놈. 당장 끌고 와. 하지만 어떡해요? 남측이 조명 비추고 총 겨누는데요. 5분이 지났습니다. 소대장과 부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소대장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남조선군. 우리 병사가 실수로 넘어갔다. 되돌려 보내달라. 남측에서 답이 왔습니다. 무장해제하고 손 들고 천천히 이쪽으로 오라. 무장해제요? 그건 귀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대장이 다시 외쳤습니다. 안 된다. 우리가 데려간다.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차칫하면 총격전이 벌어질 상황이었죠. 그때 성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북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쏘지 마세요. 돌아갑니다. 남측이 경고했습니다. 천천히. 손 보이게. 성호는 손을 번쩍 들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표지목을 다시 넘었습니다. 북쪽으로 돌아온 겁니다. 소대장과 부대원들이 성호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끌다시피 해서 돌아왔죠. 막사에 도착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새끼가? 월선을 해? 귀순하려던 거냐? 소대장이 성호를 발로 찼습니다. 성호가 바닥에 쓰러졌죠. 아닙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정말입니다. 미끄러져?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비상 소집이 걸렸습니다. 전 중대원이 운동장에 모였죠. 정치장교가 나왔습니다. 어제 야간 근무 중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성우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 병사는 남조선군과 결탁할 뻔한 반역자다. 반역자요? 미끄러진 건데요. 사상이 불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분계선을 넘느냐. 정치장교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습니다. 성호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했죠. 이 병사는 앞으로 집중 감시 대상이다. 정치학습 200시간 추가. 그리고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언제든 남조선에 넘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사상 무장을 철저히 하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넘어가면 사고가 아닙니다. 반역이 되는 겁니다. 성호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졌죠.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형, 나 정치범 될까봐 무섭다. 어느 날 밤 성호가 속삭였습니다. 정치범 되면 가족도 다 끌려간다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모품이었죠. 명령대로 선을 넘었다가 사고 나면 반역자가 됩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불순분자가 되고요. 어느 쪽이든 끝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위에서 장난치다 우릴 죽이는 거다. 그 생각이 박히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휴가를 나왔습니다. 2년 만에 집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황량했습니다. 들판은 거칠었고 사람들은 수척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철민아. 어머니는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뼈만 남은 팔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마르셨네요. 아이고 너나 잘 먹고 다니니 다행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배고팠으니까요.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멈춰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오래였죠. 배급이 언제부터 안 나와요? 석 달째다. 장마당에서 옥수수 몇 알씩 사 먹고 있다. 어머니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신 겁니다. 동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15살 여동생 순이었죠. 오빠? 순이도 말랐습니다. 눈만 커 보였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옥수수죽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은 없었죠. 오빠 왔으니까 오늘은 특식이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슬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전방에 있다며. 네 어머니. 거기 위험하다는 소문 들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어머니가 다 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옆집 아들도 전방 갔다가 사고로 죽었다. 지뢰 밟았다던데.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엔 귀순한 병사 있었다며. 온 동네가 그 얘기뿐이더라.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철민아, 너도 살 방법 찾아라. 어머니 무슨 말씀을.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전방 병사들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집이 산다. 순이도 산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늙었다. 굶어 죽어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아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죠. 너는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였죠. 들었어? 작년에 중국으로 넘어간 청년 있잖아. 응, 그 집 아들. 잡혀왔대. 보이부에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됐대? 정치범 수용소 보냈다던데. 가족들도 다 끌려갔대. 아이고, 그 집 딸이 이제 10살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중국도 안 됩니다. 잡히면 끝이죠.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귀순한 병사 얘기였습니다. 같은 사단 출신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죠. 남쪽으로 넘어갔대. 살아있다던데.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남쪽입니다. 분계선 넘어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어머니가 제 군복을 다려주며 말했습니다. 철민아, 어머니 말 명심해라. 네, 어머니. 살 수 있으면 살아라. 어떤 방법이든. 순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돌아올 거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훈련은 여전했습니다. 선 넘기는 계속됐죠.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지도를 봤습니다. 분계선 위치를 외웠습니다. 남측 초소 배치를 머릿속에 그렸죠. 선임 하나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귀순한 놈 있잖아. 안개 낀 날 새벽에 넘어갔대.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떻게 살았대? 총 버리고 손 들고 뛰었다던데. 미친놈이지? 미친놈이 아닙니다. 살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명령에 따라 선 넘다가 죽거나, 전쟁 나면 총알바디로 죽거나, 어느 쪽이든 죽음이었습니다. 차라리 남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잡히면 어차피 죽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삽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훈련 때? 안개 낀 날. 제가 선봉에 서는 날. 그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남쪽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순이. 제가 살아야 당신들도 삽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흘 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안개주의보가 내렸죠. 새벽 4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침 점호 때 당직사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선 넘기 훈련 있다. 1조 준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내가 선봉이다. 드디어였습니다. 장비를 챙겼습니다. 총 탄창 수통.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계획이 있었죠. 출발 전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오늘 넘어간다. 돌아오지 않는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새벽 5시?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조는 5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안개가 3m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뒤에서 소대장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개 때문에 저를 제대로 볼 수 없었죠. 10분쯤 걸었을까요? 표지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철민 거기서 멈춰? 확인하고 돌아와. 소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표지목을 지났습니다. 분계선을 넘은 겁니다. 철민아, 거기까지다. 돌아와.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으로요. 이 새끼가 미쳤나. 당장 서.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땅, 땅, 땅. 아군이 쏜 겁니다. 저를 향해서요. 옆으로 흙이 튀었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 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저 반역자 새끼? 쏴 죽여. 뒤에서 소대장의 비명 같은 고함이 들렸습니다. 탄환이 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휙휙.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뛰었죠. 얼마나 뛰었을까요? 갑자기 앞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군. 정지. 즉시 정지하라.
남측이었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죠? 무장 해제하고 손들어. 반복한다. 무장 해제하고 손들어. 저는 총을 던졌습니다. 땅바닥에 내팽개쳤죠.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쏘지 마세요. 귀순합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뒤에서 또 총성이 들렸습니다. 아군이 계속 쏘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지금 당장 엎드려. 남측 군인의 고함이었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흙바닥에 박았죠. 탄환이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북측 사격 중. 어모 사격. 남측에서도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기어와. 천천히 이쪽으로 기어와. 저는 명령대로 기었습니다. 한 뼘 한 뼘. 등 뒤로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빨리. 더 빨리. 10m쯤 기었을까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껏 끌어당겼죠. 남측 군인이었습니다. 일어나. 뛰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참호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죠. 움직이지 마. 손 보이게 해. 군인 둘이 총을 겨눴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저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귀순입니다. 귀순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기 있나?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군인이 저를 몸소색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죠? 이름이 뭐냐? 리철민입니다. 인민군 상등병입니다. 부대는? 전방 경비중대입니다. 군인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북한군 병사 1명 귀순. 무장 해제 완료. 신원 확인 중.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해냈습니다. 넘어온 겁니다. 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죠?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군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안전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죠. 마지막으로 본 건 하얗게 피어오르는 새벽 안개였습니다. 그 안개 너머 어머니와 순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어머니.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어디입니까?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였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깨어났군요. 몸은 괜찮습니까? 존댓말이었습니다. 북에선 들어본 적 없는 말투였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사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죠. 북에서 조사는 고문을 의미했습니다. 보이부 지하실이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여긴 보이부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로 옮겨졌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창문도 있었죠. 조사관이 앉았습니다. 리철민 맞습니까? 네. 몇 살입니까? 25입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여동생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고함은 없었습니다. 매질도 없었죠. 조사관이 물을 한 잔 내밀었습니다. 목 마르죠? 드세요. 저는 물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깨끗했죠? 우리는 당신 죄를 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듣고 당신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보호요? 북에선 다르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부는 일단 때립니다. 자백할 때까지요.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말하세요. 하지만 편할 수 없었습니다. 몸에 배인 공포였으니까요. 왜 귀순했습니까? 조사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방에서 선 넘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 분계선 넘었다 돌아오는 훈련이었죠. 조사관이 메모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석 달 전부터입니다. 상부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남조선군 반응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심리전이라고요. 조사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분계선까지 나가는 훈련,
일부러 선 넘었다 돌아오는 과장. 남측 경고방송과 사격. 영철이가 지를 밟았던 날. 성우가 미끄러져 넘어갔던 밤. 동료들이 죽을 뻔했던 순간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우린 놀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물 한 잔을 더 건넸습니다. 힘들었겠습니다. 그 말에 더 울컥했습니다. 북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상부에서 이런 명령을 자주 내립니까? 네. 요즘 들어 더 심해졌습니다.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소모품이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동료들도 같은 생각입니까? 네. 다들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말은 못합니다. 왜입니까? 말하면 정치범 됩니다. 가족도 끌려갑니다.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장난치는군요. 그 말이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제 말을요?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부대 위치, 병력 규모, 지휘 체계, 선 넘기 훈련의 빈도와 방식, 동료들의 반응과 분위기, 하나하나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로 자주 도발하는 줄 몰랐습니다. 전방 병사들 사기가 이렇게 낮은 줄도 몰랐고요. 마지막 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리철민 씨, 조사는 끝났습니다. 시요? 존칭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적응 교육받을 겁니다. 저 죽지 않는 겁니까? 조사관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할 권리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여긴 보위부가 아니었습니다. 적이 아니었죠? 조사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세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북에선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나원이라 써져 있었고 깨끗했습니다. 북의 당 청사보다 좋아 보였죠. 안내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화장실은 안에 있습니다. 온수 나옵니다. 온수요?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북에선 1년에 한두 번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그것도 여럿이 한대야 물을 나눠서요. 샤워를 했습니다. 30분 동안요. 물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계속 뜨거웠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모두 북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밥상을 받았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하얗고 윤기 났습니다. 국 반찬 4가지. 고기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북에선 명절에나 봤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힘드셨죠? 옆자리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매일 이렇게 나와요. 매일이요? 네. 아침, 점심, 저녁 다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시간은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남침하며 시작됐습니다. 강사의 말이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북에선 남조선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배웠습니다. 미제가 조종했다고요. 북한 체제의 실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아사자들, 탈북민들의 증언. 제가 본 것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었구나. 옆자리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특별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사는 예비역 대위였습니다. 남한군 출신이었죠. 여러분 중 전방 출신 계십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3명 더 손을 들었죠. DMZ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분계선 지도가 나왔습니다. 이 선을 우리가 매일 지킵니다. 긴장하며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뛰어온 그 길. 우리도 총을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길 바랐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이요? 강의 후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넘어온 날 거기 계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용감하다고요? 북에선 반역자였습니다. 여긴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제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선이 아닙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삶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삶이다. 북에선 당을 지켰습니다. 수령을 지켰죠. 분계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젠 다릅니다. 하나원 생활 한 달째. 전기가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밥이 매일 나왔습니다. 고기도 자주 나왔죠. 샤워는 매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요. 북에선 꿈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적응 잘하시네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여긴 당신 나라입니다. 내 나라요? 25해 동안. 조국은 북이었습니다. 이젠 남입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2달째 되던 날.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회로 나갑니다. 원장의 말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리철민 씨,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새 출발이요?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드디어 제 임시 거주지가 배정됐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차갑지만 제 공간이었죠. 냉장고,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 불을 켰습니다. 화냈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네. 중얼거렸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경비회사였죠? 군 경력 있으시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네. 전방 경비중대 출신입니다. 좋습니다. 야간 경비 가능하십니까? 네. 일주일 후 출근했습니다.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20층짜리였죠. 여기 CCTV 모니터입니다. 이상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선임이 설명했습니다. 모니터에 화면이 24개 떴습니다. 건물 곳곳을 비추고 있었죠. 총은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선임이 웃었습니다. 여긴 총 안 됩니다. CCTV로 지킵니다. 신기했습니다. 북에선 총 없이 경비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죠? 모니터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청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세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고생이네.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북에선 경비병에게 인사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무시당했죠? 여긴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예비군들을 만났습니다. 형, 북에서 오셨어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힘드셨겠다. 맥주 한잔해요. 퇴근 후 술집에 갔습니다. 맥주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시원했죠? 저도 예비군 훈련 갔다 왔어요. 힘들더라고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형은 실제로 군대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죠? 잘 오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니터를 보다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DMZ에서 북한군 병사 1명이 월선을 시도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후퇴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 동료였을 수도 있죠. 북한군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발이요?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위에서 시킨 겁니다. 병사들은 그저 따를 뿐이죠. 라디오를 껐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은요? 영철이는요? 성우는요? 아직도 선을 넘고 있을 겁니다. 명령에 따라서요. 언젠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니 잠이 안 왔습니다. 3달째 급여를 받았습니다. 첫 월급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북에선 1년 일해도 못 버는 돈이었습니다. 편의점에 갔습니다. 라면을 샀습니다. 과자도 샀죠? 계산대에서 돈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원이 웃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리철민 씨 맞으십니까? 네. 방송국입니다. 인터뷰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인터뷰입니까?
북한 전방 실태에 대한 증언입니다. 얼굴은 칼입니다.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국에 갔습니다. 스튜디오였습니다. 조명이 밝았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PD가 말했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변조했죠? 언제 귀순하셨습니까? 올해 초입니다. 왜 귀순하셨습니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선 넘기 훈련, 지뢰 사고, 동료들의 공포?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푹하는 병사들을 장난감처럼 씁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사람입니다. 명령에 따라 죽어야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PD가 물었습니다. 남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봤습니다. 전쟁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발짝에서 시작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도 DMZ에서 북한 병사들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서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들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지 말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지 않게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방송은 일주일 후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북한 병사들도 피해자네요. 잘 오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에서도 같은 별을 봤습니다. 전방 초소에서요.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내일이 없을 것 같았죠. 이젠 다릅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어머니. 속삭였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경비 일을 합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소중합니다. 가끔 뉴스를 봅니다. DMZ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 동료들이 거기 있습니다. 아직도 선을 넘고 있죠. 언젠가 그들도 넘어올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때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오늘도 새벽 DMZ엔 안개가 낍니다. 그 안개 뒤에서 또 다른 철민이가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살고 싶다. 우리가 그 선을 지켜줘야 합니다. 누군가의 귀순도, 평화도 그렇게 가능해집니다. 저는 오늘도 모니터 앞에 앉습니다. 총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킵니다. 제 삶을요. 제 미래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선을 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음 북한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